영사실이 혹시 이거 한 번만 여쭤봐주세요. 네, 저희 이거 QR코드 입장해주셔서 채팅방에 그 대화하는 동안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시작을 먼저 해볼게요. 마이크가 안 돼서 일단 그냥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어수선해서. 네, 작년 이제 영화제 때 12월에 뵙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 관객분들께 이제 그동안 근황이나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파란을 만든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란에 출연한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의 낮가범에서 배우로 출연한 김우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를 지우는 시간에서 수연 역을 맡은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를 지우는 시간 연출한 홍성윤입니다. 그 근황은 안 알려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많이 작년에 새 작품 다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희 영화제에서 세계 이제 공통된 주제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어바웃 타임이라는 섹션으로 새 작품이 함께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소개를 앞서 이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감독님들과 어떻게 처음 만나서 작품을 하게 됐는지 네, 차례대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화를 원래 뭐 만들거나 영화 학교를 나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서 그냥 늘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가 그게 시작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참여하게 된 한 단편 작품이 제가 각색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았고 그때 칸에 가서 그 공기를 맛보며 나도 내 영화로 여기로 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판타지죠. 그래서 돌아오는 뭐 비행기 안에서 막 노트북으로 나는 영화를 만들 것이다 막 다짐을 하고 그해 여름에 시나리오를 써서 가을에 찍게 됐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소위 액자식 구조의 영화여서 그 액자 속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 프레임이 되는 이야기나 그때 주는 인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도드라지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또 영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강진아 배우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강진아 배우님이 한 영화제에 참석하셨을 때 직접 프린트를 해서 시나리오와 손편지와 뇌물을 사가지고 네, 바쳤죠. 네. 되게 같이 이제 저도 현민 감독님하고는 제가 출연한 작품의 그 모더레이터 배우로 처음 만났었는데 항상 친해지고 싶었지만 거리가 있었던 사이였고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제가 또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이제 직접 만나서 제안을 받았고 저도 되게 떨렸거든요. 함께 처음 하는 작업이기도 해서 그래서 저희가 프리 단계에서 같이 진짜 떡볶이 먹어가면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파란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함께 재밌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우겸 배우님도 작품 어떻게 하게 됐는지 감독님과 인연과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김소영 감독님이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제가 다른 영화 오디션을 봤었었는데 그 오디션의 영상 중에 전 그때 떨어졌거든요. 그 오디션을.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났는데 사실 한 짧은 단편 영화 하나를 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엎어졌어요. 영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 꼭 같이 작업하자 하고 약속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우리의 낮과 밤이라는 작품으로 시나리오를 소영이가 먼저 주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설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낮과 밤을 만나기 전에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좀 어디 도망가려고 했어요. 어디 도망가서 좀 새롭게 자극도 받아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어디 알바를 하면서 유통 일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그 돈을 벌고 있었어요.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가려고. 근데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트럭에서 이제 운전하고 빵 그 자재를 옮기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김소영 감독님이 연락을 주셔서 그 시나리오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도 어쨌든 빵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였고 노동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되게 그런 시기에 그 시나리오를 받다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값을 환불했죠. 되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현 배우님이랑 홍성윤 감독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처음 뵀던 거는 2017년 서울독립영화제를 보러 가는 길에 그 전에 그 근처의 카페에서 뵀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17년도에 처음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다. 저희는 원래 센트럴파크 대표님이셔가지고 제가 그 전학생이라는 단편 영화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센트럴파크가 웃긴 이야기인가요? 대표님인지 몰랐어요. 아 정말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작품을 같이 하자고 해주시니까 저야 너무 감사해서 그렇구나 하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어떤 임무를 했을 때 관객들이 미워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이 굉장히 감사해서 네, 꼭 할게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 영화는 제가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텐시찬 되게 옛날부터 생활하고 있었고 그 제가 좀 영화하는 분들 가만히 냅두면 사실 되게 게을러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지 않으려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영진이 상반기 하반기 제작 지원을 매번 다른 시나리오로 지원을 했었는데 한 번도 안 되다가 그 15년 정도 그거를 반복을 했을 때 갑자기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찍게 됐고 그 배우님 만나게 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고 그때 일단 제 영화 시나리오의 주인공 이름은 항상 수연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시나리오 쓸 때도 사실 수연 배우님을 좀 생각하면서 썼다가 대신 캐스팅은 좀 저도 약간 넓게 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래도 수연 배우님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어 싶어서 그때 뵙고 그때 그 서독제가 열리는 그 압구정의 뭐 카페에서 배우님 들어오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제 센터파크도 하기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이미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좀 촬영이었고 친구 따라서 왔던 엑스트라였는데 그래서 나름 인연이 이어진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작업 기간이 되게 길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와 그 다음에 긴 작업 기간 동안에 발생한 혹시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작업이 길어진 이유는 딱히 뭐 대작을 만들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오랜만에 찍냐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좋은 스태프분들, 좋은 배우님들하고 하려고 욕심을 부렸고 그러니까 스케줄 맞추는 거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서 중간에 좀 이런저런 악재가 있었는데 악재 있을 때 스케줄을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밀린 게 있어요. 그래도 그때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자 해가지고 좀 길어지게 됐고 좀 길어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좋았던 일을 들자면은 저희 촬영 감독님이 등려를 하셨고 저희 조 감독님도 결혼하셨고 분장실장님도 결혼하셨고 특수분장실장님도 결혼하셨고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멜로라고 항상 소개하시는 이유가 그런 의미도 있었던 거군요. 그 배우님은 혹시 긴 시간 동안 감독님을 끝까지 믿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기분으로 하셨는지. 저도 처음 뵀을 때는 교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8년도 여름에 들어가게 돼서 제가 처음에 만나 뵀을 때는 1, 2월에 촬영을 하신다고 하셨어가지고 그럼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점점 밀리니까 제가 교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설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촬영하면서 거의 한 달에 한 회차씩 4달에 걸쳐서 제 분량을 찍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긴 기간이었고 근데 감독님이 굉장히 좀 슬퍼 보이는 거예요. 배우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매번 연락 주실 때마다 배우님 다음 주 며칠 날 될까요?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네네 이렇게 했었는데 영화 완성된 걸 보니까 굉장히 욕망이 많은 감독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나? 막 이러면서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님의 입장에서 극중 감독님이랑 실제 감독님의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몰랐던 면을 영화로 봤는데 감독님들은 편집실에서 저렇게 바뀌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는 굉장히 그냥 순하시게 잘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우겸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감독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이 주연이었고 같이 주연 배우를 하는 감독님과 작업하면서 여기서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 작업이. 제가 뭔가 자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정말 좋았어요. 오히려 저기 소영 감독님 앞에서 너 너무 고맙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더 너랑 같이 연기해서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더 저한테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제가 지나고 나서 느낀 거는 그때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어요. 그 감독님이라는 걸 좀 잊게 됐던 것 같고 저도 모르게 그 정도로 어떤 감독의 영역을 저한테 비춰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좀 최대한 저한테 엄청 편하게 친구처럼 다가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나 아니면은 그런 영화적인 서로 고민에 대한 얘기를 되게 턱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독님이면은 좀 더 제가 뭔가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형식을 갖춘 상태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더 편하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더 자유롭게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외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저는 제가 여태까지 영화를 출연했던 것 중에 이 우리의 낮가밤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모습을 봤을 때 좀 되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처음 보는 모습들도 저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수영 감독님이 그렇게 저한테 배려를 해주고 제가 엄청 편안하게 이 촬영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한 달 정도부터 뭔가 밑물 작업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 마지막에 춤추는 장면은 따로 배우신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신 건지. 아, 네, 그것도 아마 물밑 작업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 배우는 기간이 계속 있었거든요. 어디 연습실을 잡아서 그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댄스 스포츠예요. 네. 네, 댄스 스포츠고 저희가 연습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질이 됐는데 되게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선생님을 모시고 연습실을 잡아서 연습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파란 질문 그 떡볶이가 되게 상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떡볶이 얼룩도 그렇고, 이제 감독님이 떡볶이라는 소재를 처음 잡게 되신 게 어떤 계기로 잡게 되셨는지. 사실은 저 이야기가 물론 각색한 거긴 하지만 제 친구가 해줬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나 자기는 몰랐는데 맨날 떡볶이만 먹고 있는데 직장 동료들이 얘기를 해줬대요. 왜 이렇게 떡볶이에 집착을 하냐고. 내가 그랬나 싶어서 돌아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과거에 아마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고 사실 그 일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가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떡볶이를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떡볶이를 좋아하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어떤 추억이 서려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의 모티브로 쓰기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떡볶이를 저는 이거 작년부터 볼 때마다 되게 먹고 싶어서 저 떡볶이 집 로케이션을 생각하면서 혹시 감독님이 어렸을 때 다니시던 분식집일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혹시 장소 구하시고 하시면서 그런 게 반영이 됐는지. 저는 서울 사람이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저기 떡볶이 집은 포동이네라는 떡볶이 집은 당산역에 있는데 저희 조연출님의 단골집이에요. 근데 그 천막이 불투명하게 약간 쳐져 있는 느낌이 좋아서 거기로 섭외를 했고 첫 장면에서 오프닝에서 강진아 씨가 열심히 먹고 있던 곳은 이제 당산역 오거리에 있는 떡볶이 포장마차처럼 생긴 그런 곳인데 제가 정말 초짜 감독 주제에 토요일 낮에 당산역 오거리에서 길거리 촬영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3분마다 횡단보도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오거든요. 그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강진아 배우님이 엄청 맛있게 열심히 드셔주셨죠. 배우님은 떡볶이를 다행히 좋아하시는 편이시죠?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자주 먹진 않지만 찍으면서 되게 이 맛있는 음식이 계속 먹게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 포장마차가 맛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결혼식장 가시는 그 일반 시민분들이 많으셔서 저희한테 길도 많이 물어보고 행인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근데 첫 촬영 치고 되게 그래도 수월하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잘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 감독님은 이제 기자시잖아요. 그래서 그 강진아 배우님은 많은 감독님들과 작업을 했는데 혹시 김현민 감독님만 특별한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들마다 저는 아주 크게 차이점들이 다들 계신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본인 작품에 대한 애정이 크시니까. 그녀를 지우는 시간 감독님들처럼. 네? 그녀를 지우는 시간에. 네, 그렇죠. 네, 김현민 감독님하고는 저희가 작업할 때 사전에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그리고 의상까지도 다 서로 준비해와서 어떤 것이 어울릴까 이런 과정들도 계속 같이 했고
또 정말 떡볶이를 같이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후반 작업까지 계속 피드백을 이렇게 들으시려는 태도 그리고 현장에서도 좀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태도를 굉장히 유지하셨고 그게 현장의 긴장도를 되게 잘 유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덩달아 좀 마음이 더 다잡아지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되게 멋있는 감독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지금은 어쨌든 그걸 계기로 좀 가까워져서 지금은 친구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이 다 먹고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다른 직업을 가졌다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된 거라 엄청 비장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고 너무 비장하고 제 영화도 비장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저는 다음 영화는 약간 저의 약간 본 모습대로 좀 풀어진 상태로 더 재미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건 강진아 배우님이 영화에는 몇 커트 안 나오시지만 거의 조연출처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물 했었나요? 네. 인물 캐스팅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기 특별 출연으로 나오는 김예지 배우님도 여기 오셨는데 우리 예지 씨. 네, 진아 배우님 어디 계시죠? 우리 예지 씨 어디 계세요? 이번에 전주에서 두 분이 함께하신 맞아 영화도 한비란 영화에 같이 네, 나왔죠. 출연을 하신 배우님인데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그 아역 배우분들도 캐스팅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하고 연기 연출도 전 되게 섬세했다고 봤거든요. 그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린이들과 촬영에. 어려움은 저는 스스로 되게 많았고요. 그 일단 달리는 장면이 많아서 저기도 좀 당산역 그런 복잡한 곳 일대여가지고 혹시나 다칠까봐 저랑 연출부 친구들이랑 다 뛰어봤어요. 네, 다 뛰고 미리 그 동영상 리허설로 다 찍어보고 그게 가장 1번이었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 오디션을 봤는데 저 친구들이 그 작품이 하나도 없었던 친구들인데 저는 저 친구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처음이고 너희도 처음이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주인공으로 나온 박석영 배우님은 제 영화에 캐스팅되고 얼마 있다가 김종관 감독님의 조제 캐스팅이 됐었어요. 한지민 씨 아역으로. 근데 영화에서는 삭제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남자 이혼? 그 여자 이혼 그 남자 결혼인가? 아니야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인가? 임선 작가님 드라마 제목은 약하신 분. 네, 거기에 그 맞아요. 딸로 박주미 씨 딸로 나오는 그 친구예요. 저는 그분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또 저희 영화는 거의 대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막 속사포처럼 임성환식 대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막 속이 시원하고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저 드라마 봤는데 거기서 엄청 똑똑한 그 역할로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도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친구입니다. 계속 많이 응원해 주세요. 좋은 배우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관객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질문 시작할게요. 저희 그 선착순으로 채택되신 세 분께는 저희 인디 피크닉 포스터랑 그 다음에 저희 스티커 제작한 거 드리고 있어요. 그 채택되신 세 분은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제목은 댕구루루님의 파란 영화 제목을 파란으로 정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제가 그냥 초고에 써놓은 제목은 떡볶이였어요. 근데 저희 프로듀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왜? 난 떡볶이가 좋은데? 직관적이지 않아? 기자님 어디 가서 영화제 떡볶이 김현민 감독님이신데 이러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막 문장으로도 지어보고 막 뭘 많이 해봤거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누워있는데 이 영화에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심상이 떠올랐는데
그게 그 어른이 된 강진아 씨가 연기한 어른이 된 인물의 마음도 그렇고 막 크게 요동치는 건 아닌데 잔잔하게 막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 떠올랐어요. 아, 그게 파란이 일어났다. 마음속에 파란이 일어났다. 파란? 코요테 파란? 근데 요즘 친구들은 코요테 파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고 영화의 룩이 과거가 오히려 약간 저희가 서늘하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푸른색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제목이 파란이라고 들으면 되게 맑고 밝은 동화 같은 이야기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영화는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파란으로 지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파란색 네, 옷을 맞췄어요. 그 영화 속에서 강진아 배우님 입었던 옷이에요. 디테일한 드레스군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응님의 그녀를 지우는 시간 기획이도가 궁금하다고 영화 재밌게 잘 보셨다고 질문 들어왔습니다. 계기도요. 제 생각에 기획을 했던 게 너무 옛날 얘기라서 일단 다른 것보다도 좀 어쨌든 요 영화에서 감독도 사실 제 모습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편집 일을 좀 해가지고 편집 감독도 사실 제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 보통 영화 제작 현장 이러면은 특히 영화나 이런 데에서는 촬영장이 주로 부각이 되잖아요. 막 북적북적 거리고 막 힘들지만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를 떠오르는데 사실 영화라는 거는 그 현장이 촬영 현장이 끝난 다음에 편집실이라는 되게 좁고 뭐 공기도 잘 안 통하고 해도 안 들어오는 그 공간에서 사실 이 영화랑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그 인고의 기간을 거쳐야 영화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런 어떤 거기서 어떤 스스로를 되게 희생을 가면서 어쨌든 이 영화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부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엔딩 크레딧에도 파이널 컷 7에게 영화를 바친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편집자분들이 세븐을 떠나보낼 때 되게 눈물을 흘리시고 X를 받아들으셨는데 파이널 컷 7에 대한 작별하신 후에 소감이 어떤지. 일단 세븐을 사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그 파이널 컷 7을 버린 팀쿡을 애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X로 가지 않고 그래서 어도비로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영화도 원래는 그 파이널 컷 7이랑 너무 긴 세월을 같이 했기 때문에 파이널 컷 7을 마지막으로 이용해가지고 영화를 완성을 하고 싶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장면도 구성을 하고 근데 저희가 이 작업을 들어갔을 때 이미 파이널 컷 7이 버려진 지 거의 10년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나 너무 제약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래서 제작이랑 그리고 화면 구성 자체는 그 어도비 프리미어로 완성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파컷 7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좀 회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지막에 그 작별의 인사를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의 낮가밤은 그들은 결국 함께 여행을 간 걸까요?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바다를 간 것 같아서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원래 이제 지영이랑 우철이가 우철이 생일날에 바다를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간 거를 아마 소영 감독님이 좀 마지막에 꼭 가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저 같은 신이었고요. 아마 진짜 가지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뭐 일이 휴일에 가든 아니면은 뭐 일을 때려치든 어쨌든 거기에 갔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감독님은 근데 그게 약간 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선착순 세 분의 질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파란의 영어 제목이 티달이라고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이 조수라는 뜻이에요. 조수의. 근데 이게 저희 자막해주신 분이 성호준 배우님이시거든요. 그 배우님께서 지어주신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막 흔들리는 같은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분이 또 되게 굉장히 아티스틱한 분이어서 이미지로 떠올려서 조수의 그 움직임을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하면 안 돼요? 하셔도 돼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우리의 낮가밤의 배우님이 감독님인지 몰랐거든요. 김소영 네,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감독님이신 거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왜 깜짝 놀랐냐면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여자의 시점으로 시작하는 얘기가 분명한데 영화의 관점이 남자 주인공을 계속 보듬는 배려하는 게 굉장히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화는 왜 주인공 여성에 대한 연민의 시선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시선을 더 많이 보여주지? 의도가 뭘까라고 궁금했는데 감독님이셔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상인가요? 질문이 아니에요. 기자님 감독님께 잠깐 전달드려야 될 것 감상으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참지 못했어요. 그 기자님의 이제 자아가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박수현 배우님께 질문 들어왔는데 어떤 부분은 멜로고 어떤 부분은 코미디고 이렇게 장르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의 준비, 기준 같은 거 잡고 들어가신 게 있는지요? 아, 저는 정말 그냥 정석 멜로를 촬영했거든요. 그것도 막 레퍼런스 얘기할 때도 4월 이야기 막 정말 20대 초반에 했을 법한 뜨겁고 몽글몽글한 첫사랑 이런 것만 얘기를 나누고 저희는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본 게 20년 미장센 영화제였는데 오늘 관객분들은 소리를 별로 안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떠나가라 질렀거든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소리가 크게 막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장르가 섞였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연기를 하셨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무서울지는 몰랐어요. 네. 감독님은 이 영화를 멜로 영화라고 소개하시는 그 포인트가 어딘지. 로맨스 맞지 않나요? 아니 제가 어제 부산에서 상영해서 거의 GV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그 귀신 역할 나온 배우님 양다혜 배우님이 어머님이 영화를 보셨어요 처음으로. 근데 어머님이 영화 보고 저랑 마시셨는데 저를 보면서 혹시 황순원의 소나기 아냐고. 그래서 그 소설 같아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멜로가 이 로맨스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편집자랑 로맨스가 된다는 건가 이렇게까지도 중간에 의문을 가지면서 보다가 끝났어요. 굳이 약간 따지자면은 사실 그 수연 영화 속 수연이 선배에 대한 그 짝사랑이 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 감독이 어쨌든 자기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그걸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편집 감독이 도와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편집 감독의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 너무 사랑하는 자기 영화에서 제가 정말 바랬던 거, 그 진심을 찾는 그 길이랑 수연이 고백하게 되는 길이랑 사실 좀 교차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뭐 잘 표현이 안 됐다면 제가 부족한 거겠지만 또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로맨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차기작 관련해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해주세요. 네, 계획이나 차기작 계획 있으신지? 저는 계획이 없고요. 일단 제가 어쨌든 이게 되게 오랜만에 영화고 저는 사실 이게 마지막 영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찍었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사실 뚜렷한 계획이 없고 다만 너무 이 영화를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뭔가 더 재밌는 얘기 있으면은 이번에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가능하면 이번 같이 작업했던 분들 수연 배우님 포함해가지고 이제 좀 작업을 같이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연 배우님. 최근에 그녀를 지우는 시간 코멘터리 DVD를 했거든요. 그래서 플레인 아카이브에서 했는데 단편 영화로는 처음이었다고 하셨어요. 왜 그걸 말씀 안 하시죠? 그 영화 안에는 지금은 한 40분 정도인데 20분, 10분 정도 더 추가해서 실으실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디오 코멘터리를 보통 블루레이나 DVD 사서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텐데 그 뒷얘기가 정말 다 들어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독제 블루레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차기작이나 근황 얘기해 주세요. 김우겸 배우님. 네. 근데 안 했잖아. 차기작이 아직 없어요. 네, 저도 막 거창한 계획이나 그런 건 없고요. 좀 잘 쉬고 잘 놀다가 작업이 생기면은 그때 또 열심히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차기작이 있으실 것 같은데 되게 비밀로 하시는 거는 네, 부안이 있을까요? 네. 되게 반갑네요. 저랑 비슷한 상황이어서. 네. 저도 일상을 잘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작년 영화제를 돌았던 달이 지는 밤과 태어나길 잘했어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태어나기 잘했으면 저희 내일 또 상영이 네, 상영합니다. 있어서 또 네. 와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도 지구에 오시는 거예요? 네, 와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저도 뭐랄까 감독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빨리 영화를 찍고 싶어서 올해 공모전에 몇 개 냈었는데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근데 다 떨어지니까 의기소침해졌는데 다시 두드려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빨리 올해 안에는 저는 두 번째 작품을 또 찍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그 감독이 아닌 자아로서 말씀드리면 제가 홍보해도 돼요? 아, 그럼요. 네. 여기 저도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갑자기 뭐 소독지 분류를 홍보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념품. 네. 네, 저는 올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를 하게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네, 저희 영화제도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내일까지 상영 많이 하니까 네, 뜨거운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